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고속 시외버스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8월 1일 서울 남부 안성 동아방송대 8146번 개통 시외버스가 완전 운행 중단됩니다. 그동안 직행 좌석 버스 4401번이나 4402번 노선과 운행 구간이나 역할 등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고 광역버스 노선에 비해 운행량이 적었습니다. 또 KD 운송그룹에서 운행하는 노선들이었기 때문에 서울 안성간을 시외버스 노선 정리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 운행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노선 운행 중단으로 서울 서초구에서 안성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서울 경부 안성 노선만 남게 됩니다. 삼흥고속의 서울 남부 공주 노선도 아예 운행 중단되며 역시 서울 서초구에서 공주로 가는 버스 노선은 서울 경부 공주 노선만 남습니다. 서울 경부 강릉고속 경포해변 노선의 운행 시간이 8월 1일부로 조정되며 8월 19일에는 대성 TNE가 청주 진주 노선을 통영과 거제 고양까지 연장 운행하며 이 과정에서 한 차례 감회됩니다.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더운 날씨임에도 냉방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탄소 발자국 줄이기 차원으로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고 채식 위주 식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장소 이동에 필요한 셔틀버스를 포함한 파리의 대중교통에서 냉방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영 국가대표 김우민 선수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창문도 못 열어 내부 온도가 높았으며 다른 나라 선수 한 명이 버스에서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제보했습니다.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내부 온도 문제 때문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버스가 배차 간격이 길다며 총소요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하소연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프랑스 철도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방화 공격을 당해 열차 운행에 대거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프랑스 철도공사는 밤사이 고속철도망 마비를 노린 대규모 공격이 벌어져 TGV 노선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열차를 우회하고 있으나 많은 열차를 취소해야 하며 29일 월요일에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방화 공격으로 벨기에나 영국 런던으로 가는 유로스타 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었으며 휴가를 맞아 기차를 이용하려던 80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사전에 면밀하게 계획된 공격으로 보고 공격 배후를 찾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개막 직전 벌어진 공공시설 파괴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SK그룹 팀의 모빌리티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공항버스 업체 두 곳을 JSPE가 인수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팀의 모빌리티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서울공항 리무진과 공항 리무진 지분 전량을 JSPE가 인수하기 위해 SK스퀘어와 협상에 들어갔으며 인수가액은 2천억 원 내외에서 논의 중입니다. 지난해 두 공항버스 업체는 각각 231억 원, 61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할 정도로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부산 도심에서 김해공항 간 공항버스를 부산관광공사에서 자체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부산광역시로부터 공항 리무진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데 관광공사 측은 긍정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시티투어 버스 운영도 하고 있는 만큼 공항버스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버스 구입부터 시작해 승무선 확보 및 교육 등의 예산이 필요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태영공항 리무진 버스 노선이 운행 중단되자 얼마 전 도심고속형 급행버스 2029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으며 이것은 시내버스 종류로 분류된 노선입니다. 오산시가 김포공항과 잠실역, 동서울터미널로 가는 시외버스 노선 마련을 위해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권재 오산시장과 KD 운송그룹 간 간담회에서 오산시장은 광역버스와 시외버스 노선 구축 관련으로 지속적인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산시는 여행 수요가 풍부하고 서울을 왕복하는 인원수가 상당하며 새 아파트 단지 구축으로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은 이후 김포공항과 동서울로 가는 시외버스가 폐지된 바가 있어 이에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양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이 3년째 제자리 걸음인 가운데 시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6개월에서 1년 후 건축 허가가 내려져 이번 연도에 개발을 시작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1원 옛 터미널 부지 개발 사업은 2019년 지구 단위 계획을 접수하고 국가 택지 개발 실시 계획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에서 면제될 것으로 보였으나 경기도가 환경 영향 평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도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3년간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구 단위 계획, 부지 용도가 변경된 점을 근거로 법제처에 질의해 이와 같은 해석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에 운행 중단된 당진 평택 간의 시외버스 운행을 시내버스가 일부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대원고속이 당진 안중 평택 간을 3에서 5회씩 운행했다가 사업성 부족과 스무사원 채용 어려움으로 운행 중단되자 시민들의 민원이 늘어났습니다. 당진시가 충남도에 버스 운영 재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버스 운행을 직접 맡기로 했습니다. 당진터미널에서 횡단도까지 운행하는 9200번과 9201번을 안중터미널까지 연장하며 아울러 대원고속 시외버스 노선 복구를 위한 협의도 할 계획입니다. 동서울종합터미널 현대화 재개발을 두고 구의동 내 지역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신세계가 추진해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로 복합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공사 기간 동안 구의공원 부지를 활용해 임시 터미널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파괴하고 이익 극대화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구의공원 부지를 활용해 지하 3층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임시 터미널로 활용했다가 공사 마무리 뒤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으나 주민들은 공원을 파괴한다며 임시 터미널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의정부시가 택시 개발지구 교통 대책을 위한 버스 전용차로의 임시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밀락 2 택지 개발지구 조성을 앞두고 추진되어 밀락 2교에서 도봉산역 간 8.6km 버스 전용차로 설치를 계획했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반대와 가변 차선 등의 이유로 2018년 당초 계획의 절반만 개통되었던 이 전용차로는 총 18개 버스 노선 중 절반가량만 이용했고 버스 전용차로 때문에 한 개 차로가 줄어들면서 다른 차로가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빚었습니다. 서울 강남과 명동을 지나는 광역버스 노선들의 경로를 조정한 후로 버스 운행 속도가 최대 31%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얼마 전 33개 광역버스 노선들의 경로 및 정류소를 조정했는데요. 버스 열차 현상이 빈번했던 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는 19시대를 기준으로 운행시간이 최대 10분 단축됐고 명동 3일대로는 17시대를 기준으로 운행시간 최대 7분 단축됐습니다. 각종 버스들이 한 지역의 도로로 몰리고 정체가 극심해지자 정부 차원에서 일부분 가로변 차로 이용으로 전환하거나 역방향으로 노선 운행 경로를 조정하는 등 과포화 억제와 함께 버스 통행량이 완화되었습니다. 세종 청주 간 광역버스가 8월 3일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신설 노선은 B7번 노선으로 세종 반곡동에서 출발해 세종터미널, 정부청사, 한별동, 청주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거쳐 청주 비하까지 총 38.6km를 운행, 배차간격 평균 20분 정도로 운영됩니다. 성인 기준 기본요금 1,400원이나 행정구역을 넘어가면 400원이 추가됩니다. 세종시 구간에서는 주로 BRT 정류소를 경유하나 청주시 구간에서는 반대로 일반 정류소를 이용합니다. 현대자동차 전기버스가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지난 7월 18일 가고시마현 중심으로 운수업을 영위하는 이와사키 그룹과 일렉시티 타운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매 의향서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체결에 따라 일렉시티 타운을 내년 1분기까지 총 5대를 공급합니다. 이와사키 사장은 일본에는 중국산 전기버스도 판매되고 있지만 품질 신뢰도가 높은 현대자동차 전기버스를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렉시티 타운은 일본 열도 남서쪽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 위의 알프스라고도 불리는 야쿠시마에서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철도 차량 제작사이자 버스 제작사 우진산전이 수소버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오는 8월 중 김천 공장에 수소버스 생산 라인 신설을 완료해 앞으로 1,100의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식으로 수소버스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진산전은 부사장 주도로 전기차 사업부를 신설하고 수소버스 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으며 8월에 라인 구축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생산에 들어갑니다. 나주교통이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나주시를 상대로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023년 나주시가 대중교통 노선을 개편했는데 기존 시내버스 노선은 중복 노선이 많은 데다 터미널을 중심으로 지선 노선이 난립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마을버스를 신규로 도입키로 했습니다. 나주교통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마을버스 도입으로 사익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고의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서 나주시가 노선 개편을 전면 시행하지 못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재 버스 노동조합도 마을버스 한정 면허 등록에 반발했습니다. 조합은 마을버스 운행 구간이 기존 시내버스 80% 이상 겹쳐 시내버스에 적자가 발생하며 시내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면허 폐지, 기존 시내버스를 효율적으로 운행해야 하고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운행 구간 통일 운행은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종 포천고속도로의 한강횡단 교량 명칭 분쟁과 관련해 경기도 구리시가 서울 강동구가 납부했다고 주장한 사업비 분담금이 고속도로 사업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 기자 브리핑에서 구리시 도시개발교통국장은 서울시와 강동구민이 납부한 532억 원은 고덕 강일지구 공공주택 개발 사업비라고 주장하면서 동남도 연장과 올림픽대로 접속에 대한 원인자 부담 비용으로 SH공사가 한국도로공사에 금액을 이관해 공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포천 고속도로 한강교량 명칭은 수년째 구리대교, 고덕대교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교량이 설치되는 행정구역 문제나 새로 설치될 교량 주변에 있는 다른 교량과의 명칭 구별 문제 등으로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가 18일에 개최되었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연말 개통 시점까지 명칭 결정은 불분명해졌습니다. 경기도 화성 향남 남양 간의 고속화도로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송림 IC를 시작으로 무송 8탄 바란 IC로 이어지는 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 현재 통행시간 40분이었던 것을 20분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8월 중 가칭 바란 남양도로 주식회사와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을 맺은 뒤 2026년부터 2029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열차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1985년에 최초로 개통된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 최초로 도입된 14개 편성의 전동차 중 한 편성은 2018년 7월까지 운행되었는데 이 열차는 부산도시철도 첫 번째 전동차이자 중형 스테인리스강 차체로 최초 제작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자동열차 제어 운전 시스템이 국내에서 최초로 탑재되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열차를 노포 차량사업소에 보존했다가 2025년에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0일에 서울 지하철 8호선의 별내선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 시내 구간 혼잡도가 최대 180%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서울시는 별내선 구간 개통에 따른 비상대책을 수립했는데 예비열차 2대를 비상대기시키고 평일 출근 시간대 암사 출발 몰아행을 2차례 운행합니다. 총 운행 횟수를 최대 32회 늘려 혼잡도는 20에서 30%포인트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신규 열차 제작을 위한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다른 노선 예비 열차 개조 등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일부에 대하여 최근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관사와 내근직 등 1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KTX 기장 A씨는 서울 수색에서 대전까지 KTX를 운행한 뒤 규정에 따라 비상대기를 하지 않고 승인도 없이 근무지를 이탈했으며 다른 기관사도 같은 방식으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공사에서는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외출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으나 기강회의가 지속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복귀 시간을 어기거나 조기 퇴근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으며 코레일 감사위는 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